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전쟁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대만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상태고요. 세계 4대 분쟁 지역이 동시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 외신들이 한반도는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외국 유튜브 댓글을 보면 서울 아직도 살만해? 북한이 이 틈에 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제가 숫자로, 법률로, 무기 이름으로 싹 다 증명해 드릴게요. 2016년 3월 현재 지구촌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석유 물동량 20%가 막혔어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대만은 중국의 군사 압박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한반도에 돈 넣어도 되나? 서울은 안전한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 3월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코스피도 세계 주요 증시 중 상위권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왜일까요?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히 준비된 게 아니에요.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최강 수준의 방어 시스템, 그리고 북한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구조적 억제력. 오늘 이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제 숫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숫자입니다. 군사력 세계 순위예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줄여서 GFP라고 하는 세계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어요. 145개국을 매년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탱크 수, 전투기 수, 함정 수, 병력 수, 경제력, 기술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요. 2025년, 2026년 연속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5위 대한민국. 북한은요, 30일 위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30일 위, 무려 26계단 차이가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순위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한국 단독으로 세계 5위라는 거예요. 주한미군까지 합치면 사실상 넘사벽이에요. 두 번째 숫자, 국방비예요. 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1조 원이에요. 2026년엔 66조 원으로 올랐어요. 전년 대비 8.2% 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북한의 국내 총생산 전체가 약 40조 원이에요. 한국이 국방비로만 쓰는 돈이 북한 나라 경제 전체보다 1.5배 많은 거예요. 반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의 25%를 국방에 쏟아붓고 있어요. 나라 경제의 4분의 1을 군사비로 쓰는 거예요. 근데도 한국 국방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겨우 2.3%로 세계 5위예요. 북한은 25%를 써도 30일 위예요. 이게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세 번째 숫자, 인구예요. 대한민국 인구 약 5,200만 명, 북한은 약 2,600만 명, 딱 2배예요. 그냥 사람이 2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 규모, 병역 자원, 기술 인력, 의료 수준 전부 다 2배 이상 차이 나요. 전쟁은 결국 경제력이 버텨주는 나라가 이기거든요. 숫자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북한이 왜 그렇게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법이 하나 있어요. 2020년 12월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한동사 상문화 배격법. 이름도 길죠. 쉽게 말하면 한국 드라마 보면 감옥 가는 법이에요.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그냥 보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1년엔 청년교양보장법, 2022년엔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만들었어요. 유엔은 이 세 법을 공식적으로 3대 악법이라고 비판했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무서워서요. 진짜예요. 북한 주민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봐요. USB에 담아서, 핸드폰에 담아서. 그걸 보면 뭘 느끼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다양한 걸 즐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사일이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예요. 한류가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탱크로도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는 문화의 힘. 이게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서울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서울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상 요새예요. 한강이라는 천연 방어선이 있어요.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 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넓은 구간은 1km가 넘어요. 군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폭 1km를 건너는 건 엄청난 군사 작전이에요. 장갑차, 공병부대, 보급선 전부 다 필요한 대규모 작전이거든요. 한강 다리는 전시에 즉각 폭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 전쟁 때 한강 다리를 폭파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은 훨씬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한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임진강이 또 하나의 방어선이에요. 임진강을 건너지 않으면 서울로 못 와요. 그 전에 파주, 고양 일대에도 방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다중 방어선이에요. 하나 뚫려도 다음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는 구조예요. 서울 북쪽 주요 진입로마다 용치,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용치가 뭐냐면 콘크리트로 만든 커다란 장애물인데 탱크가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도봉구, 노원구 일대 주요 도로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요. 일부는 도로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전시에만 솟아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도봉구 일부 아파트는 1층이 벙커 구조로 설계됐어요. 전시에 폭파해서 대전차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파트가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북한 탱크 부대 지휘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뚫고 서울 들어가는 거 말이 되는 작전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방위 대피소 얘기도 해볼게요. 서울 시민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실 엄청 많아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건물 지하시설 전부 다 대피소예요. 서울시 공식 자료를 보면 시민일 인당 0.825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의 민방위 대피 시설 수용 능력은 시민 전체 대비 368.7%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368.7%. 서울 인구 전체를 3번 넣고도 남을 만큼의 대피소가 있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튼튼한 구조물 중 하나예요. 지하 30m, 40m 깊이에 있는 역들이 많아요. 폭격이 와도 지하철 역사 안에 있으면 상당히 안전해요. 이게 그냥 교통시설이 아니라 방공호 역할도 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한국의 방어체계예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단계별로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킬체인, KAMD, KMPR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킬체인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정찰 위성, 정찰기, 레이더로 24시간 감시해요.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한국군은 30분 이내에 선제 타격을 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30분이요. 발사 준비 단계에서 발사 전에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킬체인이라고 해요. 선제 타격 시스템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옆집 사람이 나를 향해 총을 겨누려고 총을 꺼내는 순간 내가 먼저 제압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총을 꺼내는 순간에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고체 연료 미사일로 전환하고 있어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미리 장전돼 있어서 훨씬 빨리 쏠 수 있어요. 이게 킬체인의 한계예요. 라디오 프리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고체 연료 미사일 전환으로 킬체인의 효용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거든요. 두 번째, KAMD예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KAMD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거예요. 적어도는 천궁이 맡아요. 천궁. 이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에서 19억 원이에요. 비싸죠? 근데 도시 하나 지키는 값으로는 싼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얘기해야 해요. 고고도 방어는 사드가 맡아요. 성주에 배치된 미국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북한 미사일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2016년 3월 3일 새벽이에요.
사드 발사대 6대가 전부 다 성주 기지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중동이에요.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사드를 중동으로 빼간 거예요. 한국 방어의 핵심 자산이 새벽에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언론 보도 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도 공식 발표를 안 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노코멘트였고요. 그리고 누군가 미국 국방부 차관한테 물어봤어요. 사드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냐고요? 미국 국방부 차관의 대답이 뭐였냐면 모른다였어요. 모른다고요. 한국 방어를 위해 배치된 무기인데 언제 돌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3월 21일 기준으로 6대 중 2대가 복귀했어요. 나머지 4대는 아직 중동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서 씁쓸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2016년이에요. 무려 10년 가까이 온갖 논란을 다 겪었어요. 그 논란이 뭐였냐면요. 성주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드 전자파가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거였어요. 성주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참외 고장이거든요.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죽고 참외가 망한다는 거였어요. 10년 동안 반대 시위, 환경영향평가 논란, 중국 사드 보복으로 롯데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온갖 갈등을 다 겪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13년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안전 판정이 났어요. 사드 레이더는 위로 쏘는 구조라 지상으로 전자파가 내려오지도 않는 구조였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처음부터 허황된 얘기였다고 정리했어요. 10년을 싸워서 겨우 정상화시켜놨더니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진짜로요. 사드는 한국 땅에 있어도 한국 게 아니에요. 미국 자산이에요.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 빼갈 수 있어요. 실제로 빼갔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왜 천궁을 키우고 현무를 만들고 레이저 무기 천광을 독자 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예요. 동맹은 중요해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산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내 나라 방어는 결국 내가 해야 해요. 참외 전자파 걱정하느라 10년을 싸웠는데 정작 필요할 때 사드가 중동에 가 있는 현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내 안보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드가 빠진 자리 지금 천궁이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산 무기가 그 자리를 완전히 채울 거예요. 남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세계 최초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 3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어요. 이름이 천광, 한자로 하늘천, 빛광, 하늘의 빛이에요. 드론 하나 격추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안 되는 돈으로 드론을 태워버려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기술이냐면 기존에 드론 하나 요격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했어요. 드론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요격 비용이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돼요. 사실상 무한정 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최근에 드론 전술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2022년에는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었죠. 대통령실 상공을 그냥 날아다녔어요.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드론이 날아오면 레이저로 태워버릴 수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레이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대에 배치한 건 한국이 최초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KMPR이에요.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핵을 썼어요. 그러면 한국은 북한 전체를 초토화하는 보복을 해요. 여기서 핵심 무기가 2가지예요. 첫 번째 장보고 3 잠수함이에요. 지금 한국 해군에는 장보고 3 잠수함이 3척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기 잠수함이 추가로 건조되고 있어요. 2025년에 첫 번째 배치, 2026년에 2번째 배치 예정이에요. 이 잠수함의 핵심이 뭐냐면 SLBM이에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해에 있을 수도 있고 서해에 있을 수도 있고 북한 근처 바다에 잠복해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 해도 잠수함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보복해요. 이게 핵 억제의 핵심이에요. 네가 쏘면 우리도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쏠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2번째, 현무 5 미사일이에요. 2016년 1월 드디어 현무 5가 실전 배치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에요. 총무게 36톤, 길이 16m, 탄두 무게만 8톤에서 9톤이에요. 8톤짜리 폭탄이요. 트럭 8대 무게예요. 그게 음속의 10배 마 10속도로
날아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관통 능력 때문이에요. 현무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해요. 북한 지하 요새 미사일 기지, 지휘, 벙커 싹 다 파괴할 수 있어요. 북한 지도부가 땅속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100m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요. 전문가들은 현무의 파괴력이 전술 핵무기에 준한다고 해요. 핵이 아닌데 핵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예요. 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외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CNN이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언론도 8톤짜리 탄두에 경악했어요. 그리고 2016년 1월에 실전 배치 완료됐어요.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에요. 이 부분에서 북한 지도부가 밤잠을 못 잔다고 해요. 참수 작전이에요. 말 그대로 지도자를 제거하는 작전이에요. 한국 육군의 제13특 수임무여단이 있어요. 이 부대의 임무가 전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북한 내부로 침투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에요. 물론 이게 실제로 성공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2016년 3월에 나온 신동아 분석에서도 미국조차 김정은 참수를 섣불리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북한 지도부가 이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김정은이 왜 매일 경로를 바꿀까요? 왜 전용 열차를 수시로 이동시킬까요? 왜 지하 벙커를 수십 개 유지할까요? 참수 작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굶어도 지하 벙커 하나 하는데 돈을 쏟아붓는 나라. 이게 북한이에요.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요.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단기 시나리오예요. 전쟁 발발 직후 상황이에요. 북한이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발사해요. 서울 일부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킬체인이 가동돼요. 현무호가 북한 발사기지를 타격해요. 장보고 3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되고 특수부대가 침투해요. 한미연합 전력이 즉각 투입되고 F-35 스텔스기들이 북한 방공망을 뚫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기 시나리오예요. 전쟁 한 달 이후 상황이에요. 북한의 연료, 탄약, 식량 보급이 한계에 달해요. 북한군 내부에서 동요가 시작되고 일부 부대의 전투 의지가 꺾여요. 중국이 북한에 이제 그만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도 북한이 망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도 손해거든요.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재래식 전력만으로 싸우면 북한은 2주에서 3주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국방비가 북한 국내 총생산의 1.5배인 나라와 싸우는 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장기 시나리오예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전쟁이 없는 경우예요. 지금 한국의 억지력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의 진짜 이유예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이에요. 약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져요.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고 북한은 고립 속에 경제가 쪼그라들어요. 자, 반론도 얘기해 드릴게요. 핵이 있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 위협이에요. 세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의 핵탄두 수가 2.5배 늘어났어요.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핵을 쓴다는 건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북한이 한국에 핵을 쓰면 미국이 즉각 개입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을 쓰는 순간 김정은도, 북한 지도부도, 북한 체제도 전부 끝나요. 김정은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핵을 못 쓰는 거예요. 핵은 방어용 억제력이에요.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감히 건드려봐라는 협박 카드예요. 그리고 그 협박에 한국도 KMPR이라는 협박으로 맞아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우리 건드리면 너희도 다 죽어라고 으르렁대는 구조. 이게 한반도 억제의 현실이에요. 또 다른 반론도 있어요. 서울이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잖아요. 개전 초반에 서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솔직히 인정해요.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 특히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는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포들을 실제로 쏘려면 움직임이 먼저 감지돼요. 포를 발사 위치로 이동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찰 자산이 탐지해요. 그러면 킬체인이 가동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초반에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전면전이 됐을 때 북한이 얻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신나는 얘기 해볼게요.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지게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직접 만들어 온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폴란드의 K, 이 전차와 K, 구자주포를 수천억 달러 규모로 수출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천궁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노르웨이, 호주까지 K 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한국이 자기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방산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 나라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전쟁이 나면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산 무기는 생산이 느리고 비싸요. 반면 한국 무기는 빠르고 싸고 성능도 좋아요. 게다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럽이 한국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2026년 3월로 돌아올게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요.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튼튼한 나라가 더 빛나요.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어요.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가 불안할수록 무기가 팔리거든요. 중동, 유럽, 동남아 전부 다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힘이 있는 나라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있고 나토와의 협력도 넓히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지역 강국을 넘어서 글로벌 안보 파트너가 된 거예요.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한 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두려워해야 할 쪽은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 5위 군사력, 66조 원, 국방 예산, 킬체인,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 천광, 100m 지하를 뚫는 현무, 5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장보고, 3 잠수함, 그리고 참수 작전, 특수 부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 보는 것만으로도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했던 북한의 두려움, 이게 다 증거예요. 서울은 안전해요. 아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도시 중 하나예요. 우리가 불안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북한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요. 우리가 잘 살아서요. 우리가 자유로워서요. 그게 북한 체제에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